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자뉴스의 경자입니다. 경자뉴스에 오늘 굉장히 만나뵙기 어려운 분이 나와주셨어요. 박철 소장님이라고 여러분 한번 소장님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국사회적-경제문화연구소의 박철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하시는 일이 그러면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저희들은 정부 지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라 하면 현물 지원 및 현금 지원 관련된 사업을 도와주고 있고요. 특히나 저희들은 중기부, 그리고 고용노동부, 그리고 또 농림부 관련된 기타의 국가 지원 사업에 지원 사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고덕에서 만난 사람들 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드렸었는데 소장님께서 지금 고덕에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네. 고덕에 지금 입성한 지 따끈따끈하죠. 이제 네. 4일째 됐습니다. 4일째 되셨어요. 네네. 네. 그러면 소장님이 기존에는 다른 네. 곳에 사셨다가 이쪽으로 오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고덕에 오시게 된 계기랄까? 고덕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지역에 라고 네. 선택하신 뭐 계기가 있었나요?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남부권의 네.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네네. 최근에 전국에서 기초단체 평판 인지도에서 네네. 평택이 1등을 할 정도로 와. 굉장히 이슈가 되는 지역으로 저희 네. 정장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만큼 평택은 발전 가능성과 기대할 수 있는 큰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정부 지원 관련된 사업들도 많이 필요치 않을까 하는 판단이 되기도 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지역에 네. 저희 온 가족들도 거주를 네. 하면 네.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평택에 살고 있지만 네. 평택에 살고 있는 게 어느 날 문득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주 큰 기업이 또 저희 옆에 있고 네네. 네, 이렇게 또 유명하신 분이 저희 옆으로 와줄 정도로 이 평택이 매력적인 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될까요? 과찬이시고요. 앞으로의 더 좋은 인연으로 네. 저희들은 이제 민간 컨설팅을 하지 않으니까 네. 국가의 혜택을 모르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관련된 제도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네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부에서 고시되고 네. 공지되는 사업에 대한 이해들이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네네. 또 어렵기도 하죠, 사실은. 네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번 만나서 해결이 될 뭐 그런 이해 수준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네. 소장님께서 앞으로 좀 정기적으로 나오셔서 저희들한테 가르침을 주실 네. 그런 자리를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저희야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싶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네. 듣고 계신 네. 우리 선생님 내지 사업자 네. 예비 창업이나 이제 네네. 관심 있으신 분들의 요구가 있다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오시겠다고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덕이 지금 이렇게 막 개발을 하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네네. 소장님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정부 사업 같은 거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일 이런 거가 저희들이 느꼈을 때는 뭐 상권 분석 아니면은 뭐 좋은 입지 아니면은 뭐 어떤 거를 해야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이라 하면 네네. 보통 사람들이 현금으로 지원해 주겠다. 네. 이 부분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정부 지원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네. 보통 이제 저희들이 두 가지 크게 나누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현금 지원이 있을 테고요. 네네. 그런데 거의 국가의 모든 사업들은 사실은 현물 지원이 꽤 많습니다. 물건을 주나요? 물건이 주는 경우도 있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이런 컨설팅이나 네. 교육 관련된 영역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보통 이제 보이는 것만 우선순위를 하고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실제 그건 초기 때 이루어지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초기에 어떠한 사업 모델을 만들어내고 네네. 어떻게 운영을 할까. 또 한편으로는 진행하신 분들은 진단할 필요가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지원 사업이 있고 사실은 컨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아마 소장님- 공감하시는 부분도 많으실 거예요. 네네. 약간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다르네 이런 느낌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은 소장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컨설팅을 해오셨잖아요. 네. 약간 이런 성공 사례가 있었어요라고 혹시 얘기해 주실 만한 그런 사례가 좀 있을까요?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네네. 첫 번째는 우리 네. 흔히가 알고 있는 네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컨설팅을 통해서 네. 뭔가를 성과를 이루는 경우인데요. 네. 아마 조만간에 같이 출연할 수도 있겠는데 네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네. 버거 사업을 하고 있는 전문가가 있었어요. 네. 버거 사업이요? 네, 버거를 네네. 만들어서 감자튀김과 같이 제공을 했었는데 해당 부분에 고민을 하다 보니까 네. 야, 이걸 홍보를 하고 네네. 그리고 이 맛있는 버거를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소개를 할까 네. 이런 고민이 있으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보통 우리 소상공인들은 그걸 나는 마케팅을 못해서 이렇게 한다고 판단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그 마케팅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속해 있죠. 네. 저희들이 이제 전문용어로 마케팅은 보통 이제 네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네. 제품 전략이 제대로 돼 있느냐, 그 다음에 가격 전략이 돼 있느냐, 네. 그리고 그거 유통하는 경로가 적정한지, 네.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으로 판촉 전략이 네네. 제대로 서해져 있는지 네. 이 네 가지를 적정하게 믹스를 해서 사용해야 되는 게 저희들이 마케팅 믹스를 하는데요. 네. 우리 소상공인이 말하는 마케팅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좀 팔아주세요. 이런 개념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세밀화를 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상품, 네. 고객이 원하는 가격, 네.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채널로 고객이 원하는 인스타를 통해서 판촉을 한다든지 이런 경로를 통해서 네네. 전체적으로 일평균 20만 원 정도 하는 매장이 배달을 또 실시함으로써요. 네. 배달 매출만 25만 원, 그리고 실제로 총 매출액이 거의 100만 원까지 성장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아, 소장님께서 컨설팅을 해주셔서 네네. 네, 이전보다 이렇게 매출도 늘어나고 네. 아, 그런 케이스가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네. 최근에 이제 소비자들의 저희들이 이제 니즈라 그러죠. 네.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게 이게 위생이라든지 안전을 베이스로 하고 있느냐 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생등급제를 받고 네네. 가장 그것도- 기본이기도 합니다. 그런 걸 이렇게 뭐 우리가 위생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런 걸 어떻게 또 광고판을 만들어서 붙인다든지 이런 일을 또 도와주시는 그런 이제 인증 제도들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가까운 사례에 네. 저희 평택에서 가까운 충남 최근에 네. 이슈가 되고 있죠. 백종원 아니, 대표님께서 예산? 네. 예산 가서 네네. 백종원 국수의 거리를 했는데 네. 위생하고 안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이름을 빼달라. 아. 전통시장에서 네네. 이러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 그만큼 전문가들이 보는 건 소비자들이 알게 모르게 네. 식품에 대한 위생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이걸 굉장히 놓치고 가는 경우가 있죠. 아, 그런 거를 컨설팅을 함으로써 소비자가 그 가게를 좀 더 좋게 평가하고 네. 재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도와주는 일을 네네. 소장님이 하셔서 가장 쉬울 것 같지만 네.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위생등급제를 통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고요. 네네. 또 한 사례는 이런 사례가 또 많습니다. 두 번째 네. 사례가 네. 이거 오픈을 했는데 네. 과연 이걸 계속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왜? 상권에 따라서 또는 아이템에 따라서 네. 고객들이 이걸 원하지 않는데 끝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본인이 좋아서 차리신 분들. 그게 제일 문제죠. 네. 대표적인 분야가 저희들이 딱 찝자 그러면 공예라든지 이런 문화 네. 쪽은 네. 보통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이걸 산업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게 사업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네. 취미 생활로 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미 생활로 하셨으면 취미 생활 본연의 목적을 달성이 되면 네. 거기에 촉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누구나 네네. 취미 생활을 공방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돈을 벌어야 되겠다. 네네. 즉 경제적 가치를 너무 요구하신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정 시점에서 이걸 진단을 하고 나서 이걸 폐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네. 돼야 되는데 네네. 그렇지 못한 사례가 많아서 결국은 누적 적자가 이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소장님이 가셔서 폐업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하시기가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어려운 얘기죠. 네네. 근데 스스로가 진단을 하고 예상, 손익, 네네. 매출 그리고 본인이 변하지 않고 아이템에 대한 차별화 요소 네네. 그리고 전원 드렸듯이 마케팅의 차별화 요소를 가져가지 않고서는 네.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네네. 적정 시점에 진단할 수 있고
그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컨설팅이라고 하니까 저희들은 네. 그냥 어떤 국가 사업을 이렇게 받아낼 수 있도록 네. 약간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전반적인 부분을 다 만져주시는 그런 컨설팅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보통 이게 오해하기가 좋은 게 네. 전에 드렸듯이 국가에서 도와주는 건 네네. 현물 지원하고 이런 영역 지원을 도와주는데 네. 기본적으로 거의 다 대부분이 지원 사업만 관심이 많잖아요. 대부분 근데 얘기하면 그래요. 네, 몇천 네. 받았어. 네, 네. 네. 근데 그건 컨설턴트 사실은 영역이 아니죠. 네. 그건 본인들의 몫이지만 이제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못 쓰니 네. 사업계획서를 해석하는 능력 그리고 본인의 아이템에 대한 진단 그리고 도대체 어떤 목표를 가져가야 될 건지 네, 네. 또는 정말 그게 목표에 달성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만해야죠. 그렇죠. 어느 시점에서 본인이 네. 진단을 하고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주는 게 네. 사실은 컨설턴트의 주요 역할이라고 판단됩니다. 네네. 소장님, 제가 저희 친정이 농사를 져요. 네. 그래서 블로그를 막 시작하는데 옆에 블로거들이 네. 사업자를 내서 온라인 마케팅을 해보겠다. 네. 이래가지고 제가 블로거로 사업자 등록까지를 내봤어요. 블로거로 네. 배웠습니다. 네. 근데 네. 시작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처럼 이렇게 온라인 마케팅을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한테 네. 사업자를 갖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또는 주변에 누군가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해요. 네. 뭐 이런 분들을 좀 이렇게 도와서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분야도 하시나요? 네,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농림부 사업들이 네. 실제로 생산 재배 쪽에 지원해 준 사업이 많기도 합니다만 네.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네. 6차 산업이라고 해서 네. 1차가 생산 재배입니다. 네. 2차는 가공이거든요. 네. 네. 3차는 더 많이 머물 수 있도록 농촌 지역에 숙박과 체험 사업이 네. 3차로 구별해서 이걸 연속적으로 이루게 하려면 곱을 하잖아요. 네. 이거 곱하기로 하면 1 곱하기 2 곱하기 3은 몇이 된가요? 1 곱하기 2 곱하기 3은 혹시 전자계산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네네. 암산이 되시죠? 네네. 이게 6차 산업이랍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농촌 사업은 생산 재배를 해서 이걸 판매하는 쪽 네. 또는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입찰을 하는 쪽에 네. 주로 돼 있죠. 네네. 근데 앞으로 주요 농림부에서 바라보는 지역의 농촌에 대한 사업은 네. 말씀드린 대로 6차 산업 위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누군가는 생산하는 데 집중할 게 아니고 네. 했던 것들을 좋은 컨텐츠라든지 네네. 이 재화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팔아야죠. 팔고 홍보를 해줘야 되겠죠. 네네네. 그러려면 정말 전문 블로그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 합의점을 찾고 싶어 하는데 네네.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인스타를 알고 흔히 알고는 블로그를 알고 유튜브를 안다는 게 어려운 네. 일이니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어렵죠. 네네. 그러면 저희들이 당장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저희들은 두 가지죠. 적정 업체들을 저희 네. 같은 전문가를 통해서 소개받아서 네. 업체와 민관 계약으로 판매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모델이 있겠죠. 네네.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니까. 네네.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저희도 경우에 지금- 따라서는 네. 이제 우리 그런 전문가들이 모르시는 분야가 네. 국가는 농사를 짓고 재배 가공되고 이런 또 숙박 체험을 하는 이런 사업을 알려주려고 하는 예산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네요. 있겠죠. 네. 그런데 관심을 가지면 저희들이 적정 조건을 갖추면 네.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네네.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을 모르시니까 힘드시는 네, 네, 거죠. 네, 네. 그러면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스터디를 하다 보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네. 따져보면 정부 지원 사업 중에 네. 개인적으로 가장 네. 필요하고 지금도 많이 확대된 영역이 네네. 농림부 관련된 사업하고 아. 또 한편으로는 전통시장 관련된 사업들이 네. 굉장히 예산도 많고 근데 딱 다양한 사업이 존재하죠. 평택이 떠오르네요. 농림부. 네네. 전통시장. 네. 평택에 전통시장이 꽤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 고지원에서 네네.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전문가로서 굉장히 네네. 빠르게 네. 방향성을 잘 잡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됩니다. 네네. 과거에 뭐 우리 선생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네. 시장이 네. 학교다. 왜 저희들은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어떻다 하더라도 시장이 매출이 감소한다 하더라도 시장은 살아남을까요? 없어질까요? 살아남을 것 같아요. 살아남습니다. 네네. 수요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끊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단지 네. 지금 전원드렸던 우리 백종원 대표처럼 네. 이런 전문가들 내지 상인들이 변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 네. 시장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은 네. 쉬운 일이 아니죠. 또 한편으로는 네네. 시장이 없어진다 그러면 슬픈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가능한 지금 고지원 활동에서 그랬듯이 또는 저희 1단계, 2단계 관계된 네네. 모든 주민단체들이 열심히 네.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청년이 됐든 고지원이 됐든 네. 이런 단체들이 전통시장 내지 다양한 네. 형태의 거주하는 로컬푸드라든지 네. 이러한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네네. 질문을 하셨듯이 네. 그러한 사업에 모든 꼭지마다의 전문 업체를 찾는 네. 기회가 있습니다. 네. 그걸 몰라서 접근을 못하는 경우죠. 맞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스터디가 되어진다면 네.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네. 겁니다. 아우, 근데 소장님 여기 따끈따끈한 4일 되셨다고 하셨는데 네. 굉장히 평택 고덕 소식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 고덕 관련된 네. 또는 평택 관련된 이제 국가 사업으로 네. 저희들이 이제 입찰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보기 때문에 네. 또 흐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죠. 아, 네네. 네. 약간 이제 소장님이 이렇게 소상공인들 많이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상권이라든지 이 업종은 여기 참 잘 들어왔어. 뭐 이런 것도 좀 있으실 수 네, 있고 네. 지금 고덕이 어느 정도 1단계하고 2단계 쪽까지 개발이 되고 네. 있는데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네. 그래도 상권은 여기지 네. 하는 데가 있나요? 이거 이야기를 잘못하면 큰일 나겠는데 네. 내피셜이기 때문에 네네. 전체적으로 커다란 흐름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지도를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이 열차를 네네. 중심으로 확실히 나눠져 있죠. 네. 그러면 이 한 영역은 구도심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도로 중에서 특히 열차가 있는 경우는 거의 네. 단절이 됩니다. 상권이. 맞아요. 네.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서정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네. 상권이 분류가 되어 있고 이 맞은편으로 넘어오면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쭉 돌려보면 1단계는 어느 정도 이제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1단계는 이제 해야 되는 아이템들이 이제는 성장의 단계로 가야 될 부분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2단계는 잘 아시다시피 네네. 구축의 단계가 아니고 네. 기본도 세팅이 안 돼 있는 상태죠. 네네. 아마 스터디는 같은 평수의 소득 수준이 거의 다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네. 물론 학교가 또 가까이 있느냐 또는 다양한 관공서가 들어오져 있느냐에 따라서 업종의 형태라든지 일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최근에 국제학교가 아직 진도를 아직. 덜 나가고 있는 상태라면 보면 네네. 1단계 케이스로 봤을 때 2단계는 1단계에 했던 잘 나가는 아이템을 네. 벤치마킹해서 오픈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네. 그런데 1단계, 2단계 좋기 네. 잘 아시다시피 현재 가장 부족한 게 네. 가장 기본인 사업인 소매업이 거의 네네. 없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SSM, 슈퍼마켓 네네. 또는 SM, 슈퍼마켓조차도 뭐 100평이야, 뭐 네. 200평이야 네네. 이런 아니죠. 매장도 슈퍼마켓이 하나도 없는 상태거든요. 네. 뭐 대형 할인점은 뭐 말씀드릴 것도 없고요. 네네.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인 구매를 할 수 있는 생식품을 비롯해서 네네. 관련된 업종을 과연 누가 네. 장소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아. 왜? 통상 저희들이 네. 사업의 발달을 이제 과거에는 대면 상권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코로나를 중심으로 해서 비대면 네. 업종들이 많이 성장을 하고 채널이 생겼는데 네네. 비대면 업종 중에서도 저희 고덕은 잘 아시다시피
특정 브랜드로 얘기하면 네. 쿠팡에 네네. 로켓프레시가 네.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안 들어와요. 항상 품절이 돼 있고 네네. 그 이야기는 생식품 공급 내지 네. 가공식품, 즉 최근에 즉석 홈조리 식품이라고 하는 네네. HMR 식품이 네네.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네. 현재 1단계 입주돼 있고 네. 2단계 입주되고 있는 네. 이 많은 소비자들, 고객들은 네. 과연 기초식품을 어디서 구매하느냐? 네. 여기에 대한 키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나서 네. 1단계 기초식품이 되고 나면 이제는 요구가 어떻게 될까요? 기초식품에서 조금 더 가공식품된 발전. 네. 이쪽으로 성장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유명 베이커리라든지 네. 카페라든지 네네. 저희가 메슬레 욕구 5단계에서 보면 생리적 욕구가 해결되면 네네. 그 다음에 네. 뭘 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지는 것처럼 네. 차근차근 관련된 업종이 진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저희는 지금 카페라든지 네. 베이커리는 들어와 있는데 네. 그 생필품 사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네네. 네. 그거를 조금 염두에 두고 사업을 오픈을 하실 거면 네. 네, 그거를 조금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봐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러긴 합니다만 네. 또 우려가 되는 게 네네. 저희가 생식품 내지 가공식품의 매장의 구색을 갖춘다는 건 네. 뭐 10,000개에서 20,000개 아이템은 정도를 갖춰줘야 되는데 네. 구색을 늘리려면은 공간적인 장소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겠네요. 필요하죠. 네. 지금 물리적 자본이 필요하다 보면 네. 최소한 8평, 10평짜리 한 칸 가지고는 쉽지가 않죠. 네. 그러면 최소한 5칸에서 6칸, 최소한 40평에서 50평 정도 돼야만이 네. 어느 정도 구매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고도군 상가들이 네. 한 칸에 보통 뭐 3억 5천에서 4억인데 이게 6칸, 7칸이면 벌써 어떻게 됩니까? 네네. 거의 뭐 20억에서 30억 사이를 거기서 투자를 라면 해야 된다는 팔아서 얘기입니다. 남기기가 너무 어려운 구조가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불편함들이 계속 가속이 되고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쪽 관련의 1차에 있는 상권에 현재 네네. 업종 구성하고 네. 2차에 최근 들어 많지는 않지만 네. 업종된 네네. 상권이 구성되어 있는 걸 보면 네. 2차 쪽에 굉장히 학원을 비롯해서 태권도 학원 관련된 아이들 관련된 좀 훨씬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뭐 어린 세대가 많으니까 포커싱을 어린 세대나 젊은 가족을 맞춰서 네, 해야 관련된 될까요? 교육 사업들 그리고 또 교육 사업은 네. 물건을 파는 재화가 아니고 네네. 아시다시피 네. 전문 영역을 파는 영역 네네. 서비스 사업입니다. 네. 마진 구조도 당연히 영역 서비스가 좋듯이 네. 그렇다 보면 저희 고독 전체적으로 다 좋은 상권입니다만 1단계는 아직 그 초중고도 많지 않고 네. 2단계에는 계획상 네네. 초중고 내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네. 고도 국제학교가 들어온다 그러면 네네. 아무래도 1단계보다는 네. 2단계가 전문 영역을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 또는 교육 서비스 외에 네. 관련된 파생된 사업들이 진화될 확률이 꽤 네, 높지 높다. 않을까 이렇게 네네. 판단이 됩니다.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어느 네. 한 곳에서도 공격받지 않게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2단계 쪽이 아무래도 네, 학교도 많고 네. 그렇긴 하고 앞으로 이제 발전할 가능성이 2단계 쪽에도 상당히 많아 보이고 네. 1단계도 상가가 로데오 쪽에 조금 많이 밀집이 되어 있기는 네네. 한데 그쪽 상권도 나중에는 이제 다 좋아지겠죠. 네. 말씀하셨듯이 네. 1단계와 2단계는 네. 잘 아시다시피 2단계에서 1단계까지 걸어 다니기가 쉽지 않는 네. 상권입니다. 그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뭐 비대면 상품을 통상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로 구별을 하거든요. 네. 생활 배달권. 네. 그걸 저희들은 배달 상권이라고도 하고요. 네. 또는 생활 배달권을 넘어가는 것은 저희가 택배 상권이라고 하죠. 네. 물론 택배 상권은 식품의 경우는 즉석식품 제조업 허가를 내야 되기도 하고요. 네. 이외에 덤으로 커플러서 네. 통신 판매업 허가를 내야 되거든요. 아.
그런데 공교롭게도 1단계, 2단계 내지 현재 네. 거의 대부분이 지금 택배로서의 네. 원거리에서 상품이 들어오는 것은 특히 로켓프레시는 쉽지 않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네네. 전체적으로 상권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게 1단계에서 특별히 어떤 아이템이 맛집이 있다. 네. 그러면 2단계에서는 그걸 배달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배달시키겠죠. 시키죠. 네. 그 이야기는 1단계, 2단계 공이 네. 이슈가 되는 아이템 업종 가게는 거의 대부분이 배달 매출이 상당한 매출 구성을 이룰 거라는 네네. 누구나 공감하고 네. 인정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소상공인들은 창업을 할 때 이 네. 아이템이 차별화가 되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 평택에 오셔가지고 네. 평택을 좀 이렇게 좀 돌아보셨잖아요. 네. 여기는 어떤 내가 좀 컨설팅을 하면 좀 좋아질 텐데 이런 아쉬움이 남는 장소 같은 거 혹시 있으셨어요? 삼성 아합 쪽은 네. 아시다시피 지금 뭐 건설 근로자가 줄였다 하더라도 네네. 어느 정도 상시 돌아가는 구조가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조금은 아쉬움이 1단계 같은 경우 2단계는 아직 구축이 안 돼 있으니까요. 네. 1단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제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를 구별을 하거든요. 네. 전통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재래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통시장이라 하는데 네. 전통시장은 이미 과거부터 있어서 상대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유지 관리해야 되는 시장을 전통시장이라고 하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저희 서정리 맞은편에 있는 서정리 전통시장이라든지 네네. 이런 케이스죠. 네네. 그러면 전통시장은 과거부터 있었던 또는 전통시장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등록된 시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맞은편에 있는 우리 상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1단계. 이런 데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전통시장은 아니니까 갈 수는 없지만 네. 상인들끼리 서로 연합하고 뭔가의 공동의 마케팅이나 행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을 할 수 없지만 국가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네네. 인정상정가라는 제도를 뒀습니다. 그리고 인정상정가가 되지 않으면 네. 골목형 상정가로 조례를 만들어서 네네.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네네. 즉 혼자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경우는 네. 서로 상인들도 공동체를 만들어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케이스가 조금 아쉽기는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런 인정 상정가라든지 골목 형성 상정가 네. 네, 요런 것들은 그냥 본인들이 의지만 있어서 우리 만듭시다 하면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네. 공동 목적의 의지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도에 대한 이해 및 그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네네.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요청하면 네네. 저희들이 참여가 도와주실 의향은 있습니다. 그럼 뭐 서정리 그 로데오 거리 상권에서 네. 우리가 요거를 하자 그러면 이제 소장님을 찾아가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네,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장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또 저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저희 전문가가 이걸 계속 스킨십이 돼야 돼. 상인과의 스킨십도 필요합니다만 네. 관련 기관이 어디일까요? 평택시청이죠. 네네. 평택시에서 적정한 법률적 검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들이 있거든요. 네. 그걸 저희들이 밀집도라 그럽니다. 특정 에리어 내에 네네. 상점가가 몇 개가 들어와 있어서 그 중에서 업종이나 이런 네. 종목도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느 조건에 적합한지 네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걸 같이 모일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겠네요. 필요하죠. 네네. 그런 단체 조직 결성까지 필요한 부분들이 네네. 그걸 저희들이 어시스트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네. 도움을 굉장히 다방면에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네. 어떤 공문서에 의해서 저희가 뭐 국가사업을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하잖아요. 네. 그 공문서 해석하는 게 저희들은 너무 어렵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네. 저희들이 정치인을 네. 향해서 또는 잘못된 예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네네. 아니 피 같은 세금을 왜 함부로 쓰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입장을 바꿔놓고 역지사지 하시면 네. 어떠한 문서도 없이 절차에 의하지도 않고 네. 국가 돈을 함부로 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네네.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 공문서에서 이렇게 고지를 내고 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또는 조례를 만드는 게 네. 너무 잘 알고 계시듯이 요즘 옛날하고 틀리게 법률을 한문으로 쓰지도 않고요. 네.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네. 흔히 이야기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벌 수 있는 수준으로 네. 이걸 고지를 하겠죠. 근데 이제 저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걸 제대로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할까요, 안 할까요? 어려우면 우선은 좀 덮고 싶은 마음이 욕구가 좀 있어요. 네. 솔직히. 네. 하지만 한 번도 안 해본 길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게 쉽지만은 않죠. 또 그게 너무 쉬우면 네. 행정의 낭비가 되기 때문에 네. 네. 어느 정도는 오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또는 마음대로 해석할 수 없는 수준으로 네.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어서 공문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걸 해석하려고 하고 그게 어렵다 그러면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네네. 해석을 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고덕에서 이제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네. 계세요. 근데 그분이 자기 자본 가지고 어쨌든 창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네. 그런 분들이 소장님을 만나면 뭔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창업 네. 예비 창업자? 굉장히 좋으신 질문이신데요. 네. 그러면 전문가들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 네. 쌤이 생각하시기에 예비 창업하는 시점일까요? 또는 사업을 하고 나서 시점일까요? 아니면 폐업을 해야 되는 시점일까요? 제 생각에는 예비 창업자에게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정확히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이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네. 소상공인 창업은 네. 시작하기 전에 이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창업보다는 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어 해요. 아. 그러면 만나는 사람도 네. 객관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을 만날까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사업에 네. 인테리어 하는 사람, 물건을 납품하는 사람, 네. 관련된 기술을 가르쳐주고 돈 받고 하는 사람, 후자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편하고. 네. 네네. 그러면 저희 같은 국가 사업을 하는 사람은 가능한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평가를 해서 적정한지 여부를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죠. 네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인 관계에 민간에 계시는 뭐 인테리어 업체라든지 납품업체라든지 객관적인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겠지만 네. 아무래도 그분들은 여하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무조건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을 해야지 수입이 발생하니까. 네.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네. 저희 이렇게 보고 계시는 저희 예비 창업자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현업에서 네. 컨설팅을 요청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가보면 자금이 필요해요. 뭔가 저 변화의 계기가 필요해서 그게 네, 이제 네. 창업하고 나서 네네. 보통 창업하고 나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또 컨설팅을 요청해서 만나면 좋은데 네. 거의 대부분이 언제냐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마이너스 통장 쓰고 돈도 여기저기 다 끌어다가 쓰고 더 이상 네네. 방법이 없을 때 네. 컨설팅을 신청해서 하거든요. 아. 그러면 실제로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게 네네. 많을까요, 적을까요? 약간 이런 것 같은데요. 집을 사기 전에 저희가 컨설팅을 받으면 더 좋은데 집을 이미 샀어. 네. 안 팔려. 네. 동맥경화가 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네. 부동산 전문가를 찾아가는 네. 약간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이제 부동산은 네. 굴곡이 있으니까 네. 어느 정도의 탈출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소상공인이 하는 사업은 가장 무서운 게 본인들이 모르는 고정비가 발생해요. 아. 그 고정비라는 건 네. 아시다시피 굴곡을 타는 게 아니고 계속 누적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어찌 보면 과거에는 보상심리로 이 권리금이라는 게 있었죠. 네네. 근데 지금은 사실은 권리금이 없는 시대가 된 거죠. 아, 그런가요? 네, 권리금 없습니다. 최근 네. 들어서. 그래서 국가가 이제 그것까지 도와주는 제도가 폐업을 못 해요. 네네.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네. 원상회복비가 없어서. 아. 그래서 국가가 이제는 폐업 정리를 네네. 도와주는 국가 지원으로 평당 특정 금액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네. 원상회복을 도와주는 제도를 만들 정도로 네네. 그만큼 소상공인이 최근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와, 폐업을 도와주는 지원도 있다. 네. 네. 오늘 이제 처음 들으시잖아요. 네, 전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네네. 제도에 대한 또는 맞춤형으로 네.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네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진단을 하고 이거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네네. 저희 국가기관에서 위촉된 컨설턴트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지금 나라에서 네.
네, 어떤 컨설팅을 부탁을 하면 네. 소장님이 가셔서 컨설팅을 해주는데 네. 저희처럼 나라 모르겠고 나는 뭔가 도움이 필요해 네. 이런 사람들 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제 주변에도 뭐 오픈을 했는데 네. 파티룸 오픈하신 네. 저희 지인도 계시고 한데 네. 아 이게 맞나 이런 거를 좀 한번 컨설팅을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은 네. 소장님을 만나뵐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저희들이 그래서 가능한 네, 뭐 이렇게 우리 세임하고 관계 때문에 네네.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만 네, 가능한 제도를 통해서 만나십사 말씀드리는 이유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컨설팅 제도가 네, 경우에 따라서는 무료부터 일정 부분 컨설팅 자기 부담금이 네네. 10%만 납부를 하면 공식적인 제도를 통해서 누구나요? 네, 누구나 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합니다만 네네. 물론 예비 창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니까 네,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네, 그걸 제시하고 회원가입해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시거든요. 네. 그런 케이스는 자부담이 없죠. 10%를 납부하는 그리고 어느 정도 네.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매출 이하인 경우는 네. 너무 힘들기 때문에 10%도 부담을 못하니까 네, 국가가 무료로 저희 같은 전문가를 붙여드리기도 하죠. 네네. 그렇다면 파티룸 같은 케이스도 네. 개인적으로 만나서 자문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만 그 가치는 네. 본인이 스스로 지불한 금액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공식적으로는 제도를 이용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그 제도를 통해서 내가 컨설팅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나중에 실적이 되고요. 아, 본인 소상공인에게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혹시라도 네네. 경영 개선 사업이나 네. 재창업 사업이나 제가 이런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의지를 보이는 거네요. 나는 그렇죠. 컨설팅도 받아서 애를 써봤고, 그렇죠. 나는 이런 것도 했었어요. 네네. 아, 그럼 또 다른 또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데, 아무래도 네. 도움이 되겠죠. 아, 네네. 여러 가지로 너무 좋은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소장님, 요 내용을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한 번 만나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네, 좀 여러 번 나와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는데, 공개적으로 저희 구독자분 1000명 넘습니다. 네. 네, 공개적으로. 네, 요청 드립니다. 다음 네네. 주에도 또 방송 가능할까요? 현재 소상공인은 제조업을 기준으로 4대 보험이 10명을 고용하는 케이스고요. 네. 그리고 10명이 넘어갔을 때는 저희들이 이제 중소기업 영역으로 구별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이 보면 중소기업에도 사실은 소상공인인 경우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소상공인 내지 소기업 경우가 많은데 네. 우리 예비 창업자 내지 지금 저희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또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아, 우리 선생님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네. 농채원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데 잘은 모르는데 뭐 영농조합법인, 농업이사법인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 네. 근데 이분들도 사실은 뭔가를 국가에 대한 지원 제도가 꽤 많은데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또는 이런 전문가를 통해서 뭔가 변화의 계기를 가질 수가 있는데 모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우리 선생님들하고 협의해서 네네. 원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또, 이 영상 찍을 때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거에 대한 또,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소장님, 지금 요 컵을 소장님이 갖고 오셨는데, 요거 짤막하게 한번 네. 소개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 한번 마무리해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정창호 FNG라는 협동조합까지 설립한 우리 정창호 대표님이십니다. 네. 근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기도 하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버거밖에 모르는 버거와 관련된 이런 식품산업밖에 모르는 버거에 살고 버거에 네네. 죽는 젊은 네네. 청년입니다. 수제버거 전문가시거든요. 네. 아마 조만간에 이제 고독에도 매장을 내실 것 같은데요. 네네. 컨설팅을 통해서 이 앞에 케이스인데요. 많이 성장을 하셨고 워낙 자원이 좋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인적 네네. 자원이 이만큼 성장하셨고 또 전국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국가 지원 사업도 일부 받았고 네네. 작년에 컨설팅을 이렇게 받으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우수 컨설팅 사례로 대상까지 와. 받으신 케이스입니다. 네, 소장님과 함께 하셔서. 네, 그러면서 이건 또 국가 지원 사업으로 받은 것으로 인해서 네. 마케팅 관련된 판촉물을 만들어서 네네. 저에게 선생님 어디 가시면 홍보해 주세요 해서 제가 오늘 특별히 네. 저희 이 교육장에 네네. 네, 가져왔습니다. 네, 경자뉴스에서 네, 정창호 대표님 홍보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그러면 저희들이 질문을 또 받고요. 다음 주에 또 저희들한테 해주실 만한 내용이 또 있을까요? 어떤 내용으로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관심 있어 하시는 네. 현금 지원하고 현물 지원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관련된 쪽에 네. 일부 지원 사업인데 딱딱하게 뭐가 있다 이것보다는 네네. 실제로 이 행동을 기준으로 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네네.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중에는 공문서만 딱 봐도 해석이 될까요?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네. 다음 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박철 소장님이셨습니다. 소장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경자뉴스였습니다.